한국에서는 흔한의 그런 것들이 대량으로 이제 데이터들이 생산이 돼서 사회의 산업 구조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기술의 융합, 지식 전파사. 지금 엘리비는 제가 듣기로는 자체 엔진을 개발했다라고 네. 들었거든요. 챗GPT 엔진을 갖고 와서 쓴다는 그런 게 아니라 네네. 자체 엔진을 개발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희도 뭐 챗GPT가 호환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고객 선택에 따라서 챗GPT도 사용할 수 있는데 말씀처럼 국내에서는 또 보안을 중시하기 때문에 뭐 프라이빗 클라우드, 자기만의 클라우드에서 오픈되지 않은 모델들을 사용하고 싶은 니즈들도 계시고요. 조금 보안 말씀을 드리자라면은 기업에서는 하나는 일단 보안 문제가 있고요. 네. 기업 내부에서 생성된 문서라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를 외부에 회사 밖으로 나가지를 그렇죠. 원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자체 AI를 써야 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좀 법령 AI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 거래라는 개념은 한국에 이제 공정거래법을 배우지 않으면은 그냥 단어만 봐서는 이게 뭔가 정당하지 않은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런 특정 법정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메인에 특화할 필요도 있다라는 점. 그리고 AI라는 것이 사실은 GPU라든지 이런 것처럼 어떤 하드웨어나 전력을 엄청나게 많이 먹는데 그런 이제 비용을 줄이려면 좀 경량화된 작은 모델이 필요하다라는 점. 그리고 우리 기업의 내부 데이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거를 계속 학습시켜서 우리 회사 업무에 정말로 잘 맞는 자체 그런 AI를 구축하고 싶다. 이런 니즈들이 다 합쳐져서 그런 자체 AI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그 어떤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회사에 자체 엔진을 개발해 줄 수도 있습니까? 온라인에서 사용 안 하고 자기 회사 내부에서 오프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예, 지금도 그렇게 회사 내부 폐쇄망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해달라는 요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엘리비를 비용을 주고 도입했을 때 어떤 걸 보고 투자 대비가 효과가 좋은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청주님께서 이제 보안 말씀해 주시겠지만은 기존의 업무 처리 시간이 이제 크게 줄어든 부분이 이제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계약서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뭐 하루에 봐야 되는 건수가 이제 증가를 했다든지 네. 자문을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엘리베에 있는 네네. 리서치를 통해서 줄었다든지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모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50% 이상 네. 생산성 향상이 있기도 했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계약서에 보면 이제 유형들도 되게 많고 네. 특히 또 언어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뭐 맞춤법도 얘기하셨지만 번역이라든지 네. 그래서 기존에 못했던 영역들도 어떻게 보면 서포트를 받을 수 있어서 네. 그런 부분에서 어떤 기업 생산성들이 되게 향상되지 않았을까. 혹시 경쟁업체가 있어요? 엘리비의 경쟁업체가? 해외에는 되게 이제 큰 회사들이 많은데 네. 해외에서는 실제로 그런 계약 관련 업무라든지 그런 걸 다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의견을 냈고 어떻게 처리돼야 되고 이런 걸 다 데이터로 이제 관리를 하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거를 이제 비교적 좀 소홀히 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회사나 산업 자체가 너무나 이제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이러니까 네. 그런 과거의 어떤 업무 노하우나 데이터를 저장해서 프로세서화해서 시스템으로 풀다기보다는 그냥 능력이 뛰어난 어떤 개인의 역량으로 풀었던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한국에도 이제 유사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회사들이 이제 있기는 있는데 미국처럼 그렇게 되게 시스템화돼 있다라거나 좀 전문적으로 된 것은 아니고 한국에서 이제 이런 시장이 막 생겨서 이제 커져 나가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이 업계의 리더가 지금 엘리비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기업의 생산성도 높이고 그리고 지금 다른 경쟁업체도 없고 라고 하면은 지금 대기업들이 다 엘리비 쓰고 있습니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업무 프로세스라든지 시스템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걸 변화를 하는데 다른 부서하고의 어떤 협의라든지 네. 아니면 결제라든지 어떤 업무 협력 프로세스의 어떤 조정이라든지 이제 큰 프로세스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도입에 시간이 걸린다라는 점이 크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업들 내에 전문가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그런 걸 시스템화하거나 프로세스가 덜 돼 있는 부분은 있을지 몰라도 이런 걸 방치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이제 사람이 이제 관리를 해왔어요. 다만 이런 것들이 사람의 역량에 이제 다 의존되어 있다 보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이제 디지털화되고 정보 처리를 시스템으로 하는 게 어떤 전반적인 표준이 되어가고 있어서 이거는 한국에서도 금방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순차적으로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AI를 특정 문서 한두 개만 뭐 쓴다고 하면 뭐 챗GPT에 올려놓고 할 수는 있겠지만 네. 결국 기업 내부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있을 건데 네. 그게 분야에 따라서 정리도 돼야 되고 그다음에 체계도 있어야 되고 관리도 돼야 되고 규칙도 있어야 될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국내에서는 이제 AX와 더불어서 데이터도 함께 지금 고려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데이터의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이라든지 기업에서 이런 생성형 AI에 대한 이해도 증대라든지 또 챗GPT를 쓰면서 조금 더 기준이 완화된 것들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속도감이 나지 않을까. AI가 변호사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AI 변호사 뭐 이런 용어까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용어에 대해서는 혹시 대표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AI는 사실 변호사 자격 시험을 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법률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법률 정보를 되게 빠른 속도로 다양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제에 적용을 했을 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이혼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이혼을 하게 된 어떤 히스토리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말할 때 그 사람의 어떤 표정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그리고 수많은 어떤 대화 내역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녹아 들어가 가지고 그러면은 이혼을 할 때 어떤 점을 확인을 해야 되고 어떤 점을 체크를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업무 실제 이제 변호사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업무를 하잖아요. 근데 AI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이혼을 할 수가 있나? 이런 경우는 이혼이 인정되었나? 이런 거에 대한 정보는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거를 실질적으로 적용을 해서 이 사람이 이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답변을 주고 문제를 푸는 역할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기존에 있던 법률 정보를 잘 정리를 해서 가공해서 요약해서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은 이제 AI가 잘 할 수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어떤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건 이제 사람의 역할이라고 봐서 AI 변호사라기보다는 뭐 에이전트나 어시스턴트나 요즘 많이 이제 하는 사람이 뭔가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다 볼 수 없는 막대한 정보를 잘 취합해서 정리하고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것은 AI가 훨씬 잘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AI 변호사라기보다는 에이전트나 어시스턴트나 이런 표현이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챗GPT 같은 경우에는 판례 번호를 알려주면 그 판례가 존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엘리비 같은 경우는 그 판례는 존재하더라고요. 근데 그 판례 내용을 잘못 소개했더라고요. 제가 원문을 가서 읽어보니까. LLM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사람과 달리 모든 것들을 패턴으로 이제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자기가 외웠던 거라든지 기존의 그 컨텍스트 안에 들어가는 히스토리라든지 그거 기반으로 이제 가장 그럴듯한 토큰 혹은 단어들을 생성을 하기 때문에 이제 법령이나 판례 같은 경우에 딱 명백히 적혀 있잖아요. 분야가 여러 개고 법령도 마찬가지로 뭐 분류라든지 상하이법이라든지 시행이 된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엘리비에서는 조금 더 리걸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저희가 세팅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할루시네이션 같은 경우에도 할루시네이션도 이제 여러 개인 것 같아요. 정말 어떤 A를 질문했을 때 완전 딴소리를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판례명 같은 거를 틀린 것도 있고 질문과 관련 없는 판례를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서비스에서는 아예 딴소리를 하거나 없는 판례를 지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보조 장치가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질문을 했을 때 이 질문과 관련된 판례를 이제 검색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이게 맞을까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분은 저희가 대부분 맞게는 나오지만 조금 원래 질의와 그 판례가 관련성 없는 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조금 더 보완하고 싶었습니다. 전 또 궁금했던 게 엘리비가 다루는 문서들이 사실 엄청 고급 기밀 정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도입하시는 기업들이 특히 보안 이슈에 상당히 민감하실 것 같은데 엘리비가 이런 고객 보안, 개인정보 이슈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떤 해결책을 주고 계십니까? 보안은 정말 그 회사 안의 어떤 보안 정책도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비스적으로 요즘 보안들을 각 회사마다 철저히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국제 혹은 국내 표준적인 어떤 보안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SO 27001이라든지 ISO 27017이라든지 또 공공이나 이런 데서 준하는 CSAP 인증을 지금 획득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국제나 국내 표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에서 우려하는 보안 가이드들에 대해서 아주 엄격히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AI는 그 고객 데이터가 학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되게 또 많이 엄격히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리걸 AI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대기업이나 그런 일반 AI들은 법률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회사의 리걸 AI 데이터들을 많이 학습을 해야 되지만 저희는 어떻게 보면 뭐 자문이든 계약서든 송모든 이런 것들이 이미 AI가 리걸적으로 특화돼서 학습이 돼 있다 보니까 고객의 어떤 가이드라든지 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고도화하는 게 필요하지 뭐 자문을 새롭게 학습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조금 타 기업 대비 이제 우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서비스라든지 모델들은 그 고객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AI 신기술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과 이사님께서는 이 엘리비 말고도 AI를 일상생활에서 되게 많이 쓰실 것 같아요. 보시면서 좀 최근에 관심 있게 보고 계셨던 그런 AI 신기술들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미지 생성이나 영상 생성 이런 쪽으로 재밌게도 보고 있고 가끔 활용도 하고 있고요. 글 쓰는 거는 사실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이미지나 뭐 일러스트나 동영상 같은 경우는 사실 사람이 하나 만드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던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말로 몇 분 안에 그런 것들이 대량으로 이제 데이터들이 생산이 돼서 뭐 이런 것들이 텍스트 데이터 처리와 함께 뭐 저희는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로 어떤 사람들의 일하는 방식 그리고 어떤 사회의 산업 구조 어떤 문화나 이런 거를 좀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비의 모달도 이런 멀티모달 형식으로 진화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이미지나 이런 것들. 네, 판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어떤 주제로 그 글로 정리가 되어 있지만 뭐 보고서라든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게 PPT 형식도 있고 PDF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LLM에서 잘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의미적으로 문단을 나눈다든지 뭐 디지털라이즈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도 복잡한 플로우, 표라든지 차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VLM, 비전 LM을 통해 갖고 뭐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한다든지 검색을 할 때 활용하려고 고도하려고 계속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목표? 그거는 뭔지 궁금합니다. 법률 AI라고 하더라도 그런 게 뭐 공정거래법일 수도 있고 뭐 노동 문제일 수도 있고 범위가 이제 되게 다양하잖아요. 법령에서 이제 리걸로 특화를 하듯이 이런 걸 또 금융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조세라든지 이런 걸로 특화하면 더 정확도가 올라가고 얘가 점점 더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큰 방향성은 이제 저희가 바뀐 건 없지만 구체적으로 해야 될 태스크들은 사실 이제 계속 이제 확장이 가능한 거라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점점 더 고도화해서 사람들이 했던 뭐 좀 반복적이고 그런 번거로운 업무들을 자동화하고 그런 것들 정확도를 올리고 더 범위를 높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하려고자 하는 일들이고요. AI란 무엇인지 한 단어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사람 기준으로 자유. 말씀드리는 것처럼 결국 이제 AI 시대라는 거는 이제 어떤 정보 처리를 이제 자유롭게 되는 거니까 지금까지는 인류가 생존을 위해서 정말로 이제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불도 피우고 나가서 이제 동물도 잡고 나가서 막 이제 막 기계도 만들고 이제 이런 역할을 했었는데 정말로 이제 AI가 조금 더 성능이 더 올라오고 이제 로봇까지 자동화되면은 그런 인류의 생존을 위해 했던 어떤 업무들은 다 이제 AI나 로봇이 자동화하게 될 거고 그럼 사람들은 조금 더 어떤 창의적이고 좀 더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업무로 이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뭐 요즘 유행하는 K-pop 데몬 헌터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이제 많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요? 네. 자, 한마디로 단어로 하면 자유. 자유. 이사님은 원래는 어시스턴트를 생각을 했었는데 네. 한 단어로 하라고 하니까 친구로 바꿀게요. 똑똑한 친구로. 내 자유를 보장해주는 친구. 아, 그렇죠. 앞으로 BHSN이 더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